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에 따라 내년과 내후년까지 공공전세주택 18,000가구를 공급한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공공전세주택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는 서울 6억 원, 경기 인천 4억 원, 지방 3억 5천만 원으로 책정했고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경쟁이 벌어지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뽑습니다. 지난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 연립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3억 1,34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3억 673만 원보다 2.2%인 670만 원 올라 역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상승폭은 같은 기간 아파트가 1.8%로 연립주택보다 낮았습니다. 지난 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 HBSI 전망치는 74.0으로 전월 대비 3.6포인트 하락하면서 기준점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지역별로 서울 HBSI 전망치는 85.1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고 세종 100, 울산 94.4, 대전과 광주가 소폭 상승해 80선을 기록했고 지방 대부분 지역은 전국 평균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치합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 확보를 나선다고 합니다. 2022년까지 공공전세를 서울과 수도권에 대거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임대차법을 도입하면서 월세가 더 좋다고 외치던 정부와 여당이 내놓을 공공전세는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생기신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또 우리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으로도 짧은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치신 후에 아래 나가고 있는 실시간 스트리밍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해볼게요.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유재성 대표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예전 같으면 상상이나 했을까요?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오는 요즘은 도리어 오래 살아서 걱정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초고령서의 부동산 투자 해법을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보통 유엔에서 어떤 나눌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죠. 그러면 약 한 인구의 7% 정도가 65세 노인 인구, 그러니까 100명 중에 7명 이상이 65세 이상이다. 그러면 고령화 사회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4% 정도가 되면 14명이죠. 14% 정도가 되면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고령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가 이제 경기도권에서 90만 명 이상 되는 이제 큰 대도시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고령 사회에 들어갔다 해서 이제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14%가 이제 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초고령 사회. 자, 초고령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제 노인 인구일 때 우리가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전체를 보자라면 지금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한 15%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령 사회까지는 들어와 있고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초고령 사회를 이제 가게 되는데, 자, 이 초고령 사회를 했을 때 어떤 준비를 하느냐 이제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게, 자, 결국은 월세 받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결국은 우리가 초고령 사회다, 이제 고령 사회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가 노동소득, 근로소득이 사라졌을 때 이것을 대체할 만한
대체 소득을 이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렇지만 이것이 뭐 내가 단순하게 은행에 예금만 해놓는다고 해서는 또 금리가 또 계속 낮아지니까 그것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자, 초고령 사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로서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저도 이걸 조사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평균 수명이요.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1920년에 32세였습니다. 네. 평균 수명이 32세니까 정말 이때만 하더라도 정말 만 60세 회갑이 넘어간다 그러면 엄청나게 정말 잔치를 해야 될 만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 32세인 게 거의 뭐 한 불과 100년 전에도 이렇게 뭐 수명이 짧았다는 얘기죠. 자, 뭐 60년대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조금 수명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요때도 60세 이전이죠. 그래서 한 55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60년 전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냐? 네,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2019년 기준 했을 때 이미 83세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거의 뭐 한 3배 가까이 지금 뭐 거의 100년 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이 뭐 고령화 사회다 우리가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100년 안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라는 걸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더더구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960년 그러니까 55세까지 살았던 1960년에 73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이 되지 않았어요. 65세 넘어가는 분들이. 자, 그런데 지금 현재 65세를 넘어간 분들이 지금 현재 2020년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803만 명이 됩니다. 근데 800만 명이 넘어갔다라는 거죠. 불과 60년 전만 하더라도 약 한 70만 명대였는데 지금은 800만 명을 넘어섰으니까 거의 노인 인구가 12배, 13배 가까이 지금 평균 수명이 3배 늘어나니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무려 12~3배까지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급격하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불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년만 지나면 그렇죠. 5년 뒤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무려 1,000만 명을 넘어섭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뭐 단순하게 계산하자면 자, 5천만 명 중에서 20%면 그렇죠. 1,000만 명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20%가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전체의 20%가 노인 인구인 1,000만 명이 넘어서는 게 이제 5년 정말 코앞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를 뭐 준비할 때다 이게 아니라 이미 거의 초고령 사회에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결국 이런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 이게 어떤 그 부양에 대한 부담으로도 좀 작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65세 이상 노인 인구 통계청에서 지금 좀 추계를 해봤을 때 2036년이 되면 앞으로 불과 16년만 있으면은 노인 인구가 1,500만 명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040년이 되면 무려 1,600만 명이 돼서 앞으로 20년 후면 노인 인구가 또 배로 증가합니다. 지금 800만 명인데 1,600만 명이 되는 거니까 이게 불과 20년밖에 안 걸린다라는 거죠. 자, 여기다가 지금 또 100세 이상, 뭐 아까 우리 앵커 오프닝에서 100세, 120세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미 유엔에서 그렇죠. 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고 하는 거는 100세까지 사는 게 아니죠. 100세까지 사는 게 아니라 100세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지나가다 만나서 물어보면 웬만하면 뭐 120, 130, 140, 이제 뭐 150세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10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금 현재는 약 한 2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100세 이상 노인 인구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런데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생산 가능 인구는 어떨까요? 맞습니다. 자,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뭐 상대적으로 태어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해야 되는, 자, 생산 가능 인구는 노인 인구, 부모 세대만 부양하는 게 아니에요. 생산 가능 인구는 내 자녀 세대, 내 아들, 딸들도 부양해야 되고 내 부모 세대도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그런 생산 가능 인구죠. 이 생산 가능 인구 부양이 100명당 지금 현재는 약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뭐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40명 정도를 부양하면 되는데, 자, 이제 20년 뒤, 그러니까 1600만 명이 되는 이 시대가 되면 무려 100명이 80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야, 정말 노인 인구만 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해야 될 사람들도 거의 또 배로 늘어나다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에게 이제 좀 기대어서 자녀들이 나를 부양해서 내 노년을, 이거 좀 어렵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노인, 그러니까 내 부모 세대를 내가 꼭 부양해야 되느냐,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요 약 한 26% 정도는 그래 내가 그래도 내 부모님들은 부양해야죠, 이런 분들이 한 뭐 100명 중에 26명은 됐어요. 근데 최근 조사에서는 이게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2%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내 자녀 세대들에게 기대어 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내 자녀들도 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단적으로 보여지는 게 바로 이제 저출산 문제가 되겠죠. 자, 출생아 숫자가요 2015년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40만 명대 정도는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한 40만 명 정도는 태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작년에 한 지금 3, 4년 정도 지나면서 30만 명대로 뚝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올해 들어서는 27만 명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야, 이게 지금 40만 명대에서 30만 명대에서 지금 27만 명까지 지금 계속 지금 출생 그 숫자는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노인 인구는 지금 늘어나는데. 자, 그런데 지금 노인 인구가 이제 늘어나는 것 중에 가장 이제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죠. 1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를 얘기하는데, 자, 올해 이제 2020년이니까 1955년생이 만 65세가 되면서 노인 인구로 넘어왔습니다. 자, 내년이 되면 1956년생이 이제 노인 인구로 넘어오게 되죠. 계속 순차적으로 넘어오게 되고, 자,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를 우리가 1968년생부터 1974년생까지를 얘기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1차 베이비 부모 세대하고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때 이 당시에 매년 얼마씩 태어났냐? 무려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네. 야, 지금 출생아 숫자는 40만 명, 30만 명, 20만 명대로 줄고 있는데 지금 1년에 100만 명씩 노인 인구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현재 1차 베이비 부모 세대하고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를 합쳤을 때 약 한 1,700만 명 정도가 생존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베이비 부모 세대와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모두 다 노인 인구로 넘어오는 시점이 있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 출생아는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당연히 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노인 인구는 늘어난다. 자, 뭐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미 뭐 통계청에서 지금 얘기를 뭐 대부분 좀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경로 기준. 자, 지금 경로 우대 기준 65세로 돼 있는 거, 이거 지금 너무 이거 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경로 우대 기준을 뭐 70세까지 높인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미 나오고 있고요. 자, 국민연금 마찬가지죠. 지금 뭐 기초연금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65세 기준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이제 이것을
올리는 수급 시점을 이제 올리다 보면 내가 은퇴를 한 후에도 그만큼 그 뭐 소득이 없어지는 기간이 이제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걸 보고 우리가 소득 크레바스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절벽처럼 뚝 떨어지는 이제 그런 구간들이 되겠죠. 소득 절벽 구간이 되는데, 자, 지금 현재 법정 또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60세하고 65세하고 한 5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더 길어지면 공백이 굉장히 길어진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메워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자, 이 파이어 세대라고 해서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은 야, 내가 뭐 노인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내가 50세든 60세든 내가 이런 월세 나오는 부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나 스스로를 파이어하고 편안하게 살자, 이런 파이어 세대들처럼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는 이런 경제적 자립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금리 상황이 계속 유지해 0.8%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10억을 은행에 넣어놔도 1년에 800만 원밖에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한 달에 한 6, 70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10억을 은행에 넣어놔도 한 달에 6, 70만 원은 생활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저금리 시대를 대비한 또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그렇죠, 뭐 월세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은퇴 후에 우리가 월세 투자를 뭐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그 세미나나 이제 상담을 하면 아, 내가 부동산 투자는 많이 해봤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아파트 투자,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내는 거는 좀 투자가 좀 익숙한데 이렇게 월세 받는 투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월세 받는 투자는 뭐 또 상당히 좀 전문가 도움도 이제 받을 필요도 있긴 한 거죠. 뭐 내가 상가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또 뭐 그 오피스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또 꼬마 빌딩 같은 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뭐 오피스텔 같은 걸 할 것이냐, 뭐 빌라 같은 걸 또 다양하거든요. 또 입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내가 은퇴 후에 어떻게 이제 이걸 선정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그냥 그 은퇴 시점에서 선택하는 거는 높은 수익률만 쫓아가다 보면 반드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은 것보다는 오히려 공실 걱정이 없는 투자를 해라. 야, 여기 이 정도면 여기는 공실이 날 리는 없어. 왜냐하면 은퇴 후에 월세가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시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초소형 주택들을 했을 때 좀 더 안전한 게 되겠죠. 상가보다는 아무래도 또 집이 안전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정말 중요한 거는 입지죠. 그래서 이런 1인 가구들이 늘어나는 곳, 서울의 3대 도심, 종로나, 그렇죠, 강남이나 그다음에 영등포, 이런 3대 도심이면서 3대 업무지구이면서, 그러면서도 역세권, 아무리 멀어도 10분, 이왕이면 5분 안쪽으로 투자를 한다면 은퇴 후에도 정말 안전한 월세 받는, 연금처럼 계속 받을 수 있는 이런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시장 전망 살펴보고 그에 맞는 대비책까지 고민해보고 왔는데요. 그래도 개개인의 맞춤 전략은 다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1대1로 무료 상담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2020년 부동산 시장 결산하고 2021년도에 전망 세워드리는 1대1 무료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정보 체크 시간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대표님은 어느 지역, 어떤 유형을 주목하고 계실지 개요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유재성 대표님과 오늘 함께 가볼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인데요. 2호선, 5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영등포 구청역 역세권에서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3억 800만 원에서 3억 1,800만 원 예상되네요. 요즘 특히나 젊은 층들 사이에서 대세가 되고 있는 소형 오피스텔, 저희가 만나볼 곳이 영등포구인데 왜 영등포구인지 이유 찾아볼까요?
자, 일단 뭐 영등포 하면 지금 내년에도 이제 가장 유망 지역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뭐 이제 많은 이제 호재들이 지금 내년에 지금 영등포에서 이제 다 이렇게 좀 뭐 실현되는 그런 또 한 해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자, 뭐 일단 뭐 영등포 그러면 야, 종로, 강남, 영등포 그렇습니다. 서울의 3대 도심이면서 3대 업무지구로 이제 다 들어가는 지역이죠. 자, 이렇게 3대 도심, 3대 업무지구 정말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좋은 지역도 역세권 가까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2호선과 5호선 더블 역세권인 영등포 구청역에서 채 2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1분대에 야 정말 우리가 이제 뭐 1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죠. 정말 초초 역세권이다라고 하는 게 실제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지하철역 나오자마자 내 집에 있는 거니까요. 자, 여의도 역세권 이제 GTX 비노선이라든지 또 신안산선 같은 광역 급행철도가 이제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의도의 어떤 그 광역 어떤 그 급행 철도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5호선 따라서 영등포 구청역에서 세정거장만 가면 바로 여의도 심장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국회대로 야 정말 이게 지금 이제 내년에 개통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공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년 4월에 이제 개통을 하게 되면 왕복 4차로로 해서 여의도 그 국회의사당 그렇죠. 여기서부터 신월 RC까지 이제 쭉 목동으로 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내년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많은 이제 기대감들이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서부간선 도로 지하화 사업 그렇죠. 지금 안양천 쪽으로 하고 있는 지금 이것도 내년 개통입니다. 내년에 지금 8월 개통해서 지금 여의도는 지금 뭐 파크원 지금 준공되고 거기 또 뭐 페어몬트호텔이나 현대백화점이나 또 GTX 비노선 신안산선에다가 국회대로에다가 서부간선들 내년에 엄청나게 쏟아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당산동, 양평동, 물레동 그렇죠. 이 많은 중공업 지역 안에 어마어마한 지식산업센터들 많은 젊은 1인 일자리들이 생기고 스타트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쏟아지는 곳이 바로 지도를 보시면 이게 영등포 구청역이 되겠죠. 자, 영등포 구청역 당연히 2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인 것도 있고 여의도 쪽으로 세정거장 바로 가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좋지만 자, 내 집 앞에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이 되는데 그 위는 전부 다 공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의도까지 그냥 이렇게 이제는 걸어서 가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뭐 서울광장 8배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 공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내 집에서 이 공원까지 1분 거리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저 코스트코라는 대형 그 쇼핑몰이죠. 자, 여기도 1분 거리. 자, 롯데마트도 1분 거리. 야. 그러면서도 주변에 엄청난 지식산업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자리들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안양천 쪽으로 이것도 수혜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영등포 안에서도 아주 핵심 지역이고 또 당산동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당산역이면 9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멀리 있는 일도 아니고요. 바로 내년에 길이 뚫리는 호재가 한두 개가 아닌 지역입니다. 자, 영등포구 오피스텔 접근할 때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자, 여의도, 강남, 종로, 서울의 3대 도심, 영등포의 미래같이 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역세권에서 1분, 직세권에서 1분, 직장에서 1분이죠. 몰세권 1분, 숲세권 1분. 자, 이렇게 다 1분 거리에 있는 거 야, 정말 초호화 입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뭐 젊은 직장인들, 1인 가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나는 좀 분리된 그런 거실이 있으면 좋겠어. 그 로망을 채워주는 거죠. 방 하나 분리형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는 1.5룸 타입의 신축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큰 로망을 실현시켜줄 오피스텔, 과연 투자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뭐 그 영등포 쪽도 이제 가보시면 특히나 이제 당산동 같은 경우가 영등포 안에서 강남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번화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비싸고요.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투자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약 한 3억 800에서 3억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정말 많은 그 수요가 있다 보니까
전세가가 거의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2억 한 8천에서 2억 9천 정도가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미 신축이어서 준공이 완료된 집이기 때문에 이미 다 검증이 된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2,800에서 3,200, 3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여의도에서 그렇게 가깝고 다 1분 거리에 있는 영등포의 핵심 더블 역세권에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올라 있어서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에서 함께했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1.5룸 오피스텔로 확인해 봤고요. 자, 무료 상담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2020년 부동산 시장 결산하고 내년도의 전망까지 살펴드리는 1:1 무료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함께 무료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채워주신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분과 함께합니다. 잔다르크 박미 이사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 이사입니다. 정말 끝이 없습니다.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전세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이제 앞지르는 이제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제 기대감에 따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집 마련에 더욱더 이제 열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파트의 이제 대체제로 잘 알려져 있는 이런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쪽으로도 굉장히 또 많이들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입지가 되겠는데요. 입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3도심 안에서도 일자리, 특히나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지역, 그리고 이제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투자를 많이들 원하시지만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소액으로는 투자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감에 따라서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좁아졌기 때문에 도심 안에서도 정말 소액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많은 분들이 투자를 원하시는 도심 안에서도 일자리가 풍부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주변에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그리고 3도심 안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까지 같이 품고 있는 그런 지역에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을 선별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입지에 주목을 해보면서 이사님 시선 따라서 가볼 첫 번째 주택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다들 강남 하지만 막상 강남에 투자를 하려면 여러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자, 강남의 여러 지역 중에서 서초구 양재동을 꼽아주신 이유가 궁금한데 양재동 쪽의 입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정말 이제 서초구입니다. 강남 3구고요. 이제 서초구 하면 이제 우선 쪽으로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뿐더러 투자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초구 내에서도 이제 양재동 하게 되면은요, 이제 서초구 내에서도 좀 저평가 받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신다면 충분한 수익률을 내실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적으로 강남 내에서도 더블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제 양재역이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3호선과 이제 신분당선이 동시에 지나가고 있는 더블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분당선 라인이 굉장히 부동산에서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노선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용산이라든지 주요 업무지구와의 노선이 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분당선 라인을 통해서 이 부동산 가격들이 굉장히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지금 신분당선이 공사를 또 하고 있다라는 점 또 소개를 해드리면서 또 왼쪽으로는 바로 또 이 경부고속도로가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 집 근처에 이런 다양한 교통 노선들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경부고속도로 역시나 이제 잠재적인 지하화 공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개발 호재가 바로 옆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양재동을 근처로요, 이 녹지 공간이 굉장히 또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뭐 도곡공원이라든지 말죽거리 공원, 특히나 이제 이 양재동에서는 이 양재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많은 부동산 분들이 이제 한강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주택들을 굉장히 선호를 하십니다. 이제 한강뿐만 아니라 내 집 근처에 이런 양재천이라는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면은 젊은 층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 양재천 인근에는 굉장히 예쁘고 다양한 이런 카페 거리들이 또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내 집 도보로 1, 2분 거리에 이런 양재천이라든지 공원 같은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또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남이만큼 다양한 또 생활 인프라가 또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바로 윗불역에 서울의 대표적인 중심 상업 업무 지역인 이 강남역 상권이 또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호선 라인을 통해서 이제 남부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센트럴시티의 뭐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서초구 내에서 이제 법조타운이라든지 이런 고소득 직장인들 자체들이 굉장히 또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 또 양재동 지역이다라고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른쪽으로는 이제 서초구에 이제 파락군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학군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요층과 가격대가 또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또 개포동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후에 이제 이주민의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은 불가피한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양재동에서 좀 눈여겨보셔야 할 것들이 바로 이제 일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부동산에서 투자를 하실 때 제일 첫 번째로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더 많이 늘어나는지 그런 지역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강남에서도 특히 서초구를 좀 집중을 하셔라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바로 이제 입지적인 게 가장 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래쪽으로는 판교 있죠.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는 강남역 산권,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는 서초구의 옛 정보사 부지에 여기에 첨단 업무 복합 단지가 들어서고요. 이제 위쪽 바로 인근에는 강남역 상권의 뭐 코롱 부지라든지 삼성 부지 이런 것들이 수많은 업무 타운들이 생겨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양재 R&D 연구 단지들이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들고 왼쪽 오른쪽에 수많은 알짜 기업들이 들어온다라는 점에서 이제 서초구의 부동산 가치의 입지는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양재역에서 바로 한 정거장만 가게 된다면 이제 강남역입니다. 이제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많은 업무타운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2호선 라인을 타고 한 3정거장만 가게 된다면 이 삼성역에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재동을 중심으로 사방에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탄생하는 지역이 바로 이제 양재동 라인이기 때문에 양재동에서는 정말 소형 주택의 수요층 자체가 지금도 부족하지만 지금도 넘쳐나지만 앞으로 더 수많은 수요층들이 생겨날 지역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 안에서 녹지와 공원이 잘 조성이 돼 있고 또 옆으로는 양재천이 흐르고요. 카페 거리까지 있기 때문에 정주 여건에서 쾌적함까지 누려볼 수 있는 지역이 이곳 서초구 양재동이라고 합니다. 자, 강남권 안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에 집중해라라고 하셨는데 양재동이 그런 지역 같은데 어떨까요? 네, 바로 우리 집 근처에 수많은 일자리가 탄생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지금 이제 양재 R&D 특구로 이제 4차 산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서초구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양재 R&D 특구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2021년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하면서 수많은 뭐 연구원들이라든지 이런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지금 1,000만 평의 규모의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R&D 권역으로서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서초구인 만큼 이제 위쪽 라인에 서초대로의 종상향을 시켜줌으로써 이 서초구의 집가 상승이 크게 상승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초역에서부터 강남역까지의 라인 이 서초대로를 종상향을 시킴으로써 낮은 건물들이 높게 지을 수 있음으로써 더욱더 수많은 업무 시설이 들어온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롯데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를 이제 개발하는 아주 큰 대규모의 프로젝트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강남역 부지에 삼성타운과 함께 정말 수많은 하이웨이, 정말 높은 건물들이 둘러싸여 있는 업무 시설이 생겨난다. 뿐만 아니라 또 쇼핑 시설이 생겨나면서 내 집 근처에 더욱더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려보실 수 있는 지역이 이제 서초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양재역 하면은 또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이 바로 이제 GTX 노선이 들어옵니다. 강남역에 GTX 노선이 들어오는 것은 양재역과 수서역과 삼성역인데요. 거기서 이제 양재역이 또 들어오겠습니다. 바로 또 GTX-C 노선이 들어서면서 지금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 2개 노선이 지나가지만 이제 내년 말에 빠르면은 이제 GTX-C 노선이 착공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3개의 노선이 이용이 가능한 트리플 역세권으로서의 가치를 더 충분히 누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GTX-C 노선으로 인해서 경기 남부에서부터 북부의 이동이 굉장히 수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대규모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삼성역까지는 한 정거장, 그리고 이제 청량리까지도 불과 2정거장이면 근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이 획기적으로 더욱더 좋아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신분당선 역시 지금 광교에서부터 강남역까지 공사가 이미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1단계 사업이 지금 신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핵심 노선에 지금 신분당선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1단계뿐만 아니라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후에 이제 용산까지 공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용산까지는 불과 한 15분 이내로 국제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신분당선의 또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인접해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서초구의 정말 수건 사업인 대규모 프로젝트가 바로 이제 옆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양재 IC부터 한남 IC까지 총 7.6km 되는 구간. 교통은 지하로 분산을 시키고요. 그리고 지상 공간에는 뭐 공원이라든지 상업시설을 구축을 함으로써 내 집 근처에 대규모의 공원이 생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동탄에서는 이제 공사가 시작을 했고요. 아직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대규모의 호재가 내 집 근처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재 R&D 특구와 그리고 이제 매현역 신분당선 매현역 근처에 역시나 여기 R&D 센터가 들어서면서 또 수많은 또 일자리가 생성이 된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한 만큼 양재동을 근처로는 정말 4차 산업의 일자리가 정말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포인트를 갖추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직접 살면서 삶의 만족도 느끼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될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자,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그 대체로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주고 계신데 전략 좀 세워주시고요. GTX 신호선 개통되면 더 오를 텐데 그 전에 가격까지 한 번에 만나볼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다세대 주택이나 1, 2인 가구층들이 이런 양재 아래쪽 양재 시민예술역 쪽으로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곳은 이제 양재역에서 한 도보 한 7분 정도 걸리는 신축 투룸이고요. 단지형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도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재동은 정말 교통이면 교통.
일자리면 일자리들이 확실하게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서초구 내에서도 이제 가장 또 저평가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포인트로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자체가 또 선분양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바로 위쪽에 역삼역 쪽 라인은 1.5룸이 벌써 이제 5억 원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선분양이고 또 투룸인데도 불구하고 5억 원이 채 되지 않은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이다. 지금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지나고 나면 그 가격이 정말 쌌구나라고 느끼는 지역이 바로 강남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세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아니고 강남입니다. 강남 3구 내에 신축 투룸을 2천만 원에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증금은 한 5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정말 호재가 많은 양재동의 신축 투룸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강남 3구입니다. 서초구 양재동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해 볼 수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인데요. 2호선, 5호선 함께 지나는 영등포구청역 역세권에서 방 2개로 이루어져 있는 오피스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시세는 약 3억 4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도 그리고 월세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참 많은 문의를 주시는 게 오피스텔인데 영등포구 가볼까요? 네, 역시나 이제 3도심이 되겠습니다. 여의도와 함께 3도심으로 지정이 되면서 정말 수많은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영등포 지역은 이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고 또 수많은 교통 호재가 생성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제 영등포 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자들이 꼭 눈여겨봐야 할 지역이 바로 이제 영등포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1, 2인 가구의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또 수많은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1, 2인 가구가 같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등포구 내에서도 이제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영등포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당산동에 비해서 양평동 같은 경우가 공급 물량이 가장 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보다는 업무 시설이 많은 지역이 바로 이제 영등포구 내에서도 양평동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투자 포인트를 짚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지식산업센터들이 수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형성이 되어 있을 뿐더러 공사 현장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 지역으로 넓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지역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를 한번 지하철 노선으로 보게 된다면요, 이제 영등포구 내에서도 이제 더블 역세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동이지만 사용하는 노선은 영등포 구청역이 되겠습니다. 2호선과 5호선이 동시에 지나는 더블 역세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지하철 노선이 굉장히 편리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또 한정거장만 간다면 또 9호선 라인이 이용이 가능한 또 당산역, 또 아래쪽에는 1호선 신길역이라든지 영등포역에 또 KTX라든지 아니면은 5호선 라인을 통해서 바로 여의도까지 이제 앞으로 또 GTX 노선까지 이용이 가면서 내 집 근처에서 1호선, 2호선, 5호선, 9호선, KTX, GTX까지 수많은 다양한 노선들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의 이동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중공업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성수동과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수동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역시나 성수동도 중공업 지역인데요. 영등포 내도 이제 중공업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개발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내 집 근처에 대형 마트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주거 가치로서도 높겠다. 또 영등포 구청이라든지 세무서, 보건소, 그리고 대형 유통시설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 또 역시나 이제 양평동입니다. 양평동이라든지 당산동이라든지 이런 물레동 근처에는 대기업 마트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 마트들이 그냥 들어오지는 않겠죠. 그 지역의 수요층을 충분히 분석을 하고 들어옵니다. 콤플러스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대형 마트들이 이곳 영등포에 들어온 이유, 앞으로 이제 잠재적인 수요층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 생각을 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통이나 인프라 부분도 굉장히 좀 편리해 보이고요. 그 어느 것보다도 얼마나 변할까가 참 궁금해지는 게 영등포구로 보입니다. 중공업 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네, 뭐 영등포 하면 뭐 영등포 뉴타운, 뭐 신길 뉴타운을 떠올리실 텐데요. 정말 낙후되었던 지역이 소고층 브랜드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노후되어 있고 이런 이미지를 싹 탈피를 하고 이런 고가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이제 영등포는 정말 주거 가치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영등포 로터리가 고가 철도가 철거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굉장히 사고가 많고 복잡했던 것들은 다 없어지고 또 공원이 또 생김으로써 또 쾌적한 주거 환경을 또 누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영등포는 지금 현재도 교통이 굉장히 좋지만은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물포길 지하 사업이 이미 착공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내년이면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호라이시부터 국회의사당까지 이제 영등포 구청 바로 인근에 바로 이제 지하 사업이 들어섭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내 집 근처에 또 하나의 공원이 생긴다는 이런 장점도 가져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5만여 대의 차량이 또 지하로 내려가는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차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량은 내려가고 그리고 역시나 지상부에는 공원이라든지 상업시설이 생김으로써 옆에 위쪽으로 굉장히 녹지 공간이 더욱더 풍부해지겠다. 금천구 독산동에서부터 양평동까지 이어지는 지하 사업 역시나 호재로 잡아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안산선 1단계죠. 안산에서 여의도 구간 그중에는 한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됐다면 1단계가 완성이 되게 된다라면 한 30분이면 여의도까지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가겠고요. 2단계까지 공사가 또 서울역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주요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또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여의도 아시죠? 이제 여의도에 이제 시그니처라고 한다는 이제 파크원이 들어서면서 역시나 수많은 일자리가 탄생이 되는 여의도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어느 지역보다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살펴보는 영등포구니까 전략 한번 세워보고요. 과연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얼마일지 가격도 함께 공개해 주시죠. 네, 여의도에 정말 수많은 업무 시설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제 여의도 근처에는 이제 재건축을 바라보는 이제 고가 아파트라든지 이제 낡은 오피스텔 같은 이제 주거 시설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의도 직장인들이 영등포로 굉장히 많이들 거주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등포를 신흥 주거지로 만들기 위한 개발들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 2인 가구가 밀집이 되어 있는 그 1, 2인 가구가 선호를 할 수 있는 옵션이라든지 구조 자체를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등포 구청역에서 2호선과 5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영등포 구청역에서 한 도보 4, 5분 정도 걸리는 역시나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다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룸 3베이 구조로 조망권까지나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좋으실 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이요. 투룸입니다. 투룸이고요. 3억 4천에서부터 3억 7천만 원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이 형성이 되어 있겠고요. 그리고 전세가 맞춰진 것도 있습니다. 전세를 활용을 해보신다면 영등포인데도 더블 역세권에 1,5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정말 소액 투자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한 9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영등포 구청역에 위치한 역세권의 투룸 주거용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실투자 금액 1,000만 원대부터 만나볼 수 있는 영등포구 양평동의 투룸 오피스텔이었고요. 자, 부동산 시장은 다들 위기라고 할 때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시청자분들 되시기 위해서 1:1 무료 상담 준비가 되겠다고 합니다. 자, 외출이 어려우신 만큼 전화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셔서 내년도 부동산 투자 설명회 함께 나눠보시기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박미 이사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들 다시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번호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